녹화 시작됐어요? 오케이. 속도, 가속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적분 할 때도 속도, 가속도 얘기를 했는데 수투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단방향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단방향 운동. 좌우로 움직이든가 아니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든가 요거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렇게만 존재해요. 이렇게 움직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든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직선 위의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은 수직선이지만 사실은 단방향이란 얘기예요. 좌우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든가.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일 기초적인 얘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느 변수에 관한 함수냐? 전부 다 시간 변수에 대한 함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ft였다. 시간 t에서의 위치예요. 시간 t에서의 위치. 그죠? 그러면 속도는 그것을 한 번 미분한 거죠. f't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vt라고 씁니다. vt.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f2't죠. 그러니까 위치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미분인 거죠. 그리고 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v't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 그래서 이거를 부를 때는 at. acceleration이죠. 가속도. 중요한 건 뭐다? 위치건, 속도건, 가속도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함수이다? t에 관한 함수이다.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한번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 307쪽. 프린트 307쪽이에요. 거기 여러분 프린트 그 내용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복사를 해놨어요. 이유는 뭘까? 읽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자, 307쪽에 나와 있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이런 건물이 있나 보죠? 25m 높이에서 20m/s 제곱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 높이. 자, 여러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면은 뭐예요? 지면이 0이 되는 거죠. 기준선이 0이 되는 거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면은 위치가 되는 거죠. 어느 기준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위치라고 하죠. 근데 얘는 지면에서 쏘아 올린 건 아니고 25m 높이에서 쏘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딘가 정점을 지나서 최고점에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이때 물체의 t초 후 높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치가 된다 그랬죠. 그 위치를 뭐라고 한대요? x미터라고 한대요. 그 x를 뭐라고 하느냐?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누구에 관한 식으로 정리됐느냐?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됐다. 그죠? t에 관한 식으로. 자, 이 녀석이 뭐다? 위치가 되더라. 그랬을 때 1번.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그 최고 높이를 구하여라. 예.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얘는 t에 관한 2차 함수잖아요. t에 관한 2차 함수 위치에 대해서 최고가 되는 거니까 꼭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서 꼭지점으로 나타내면 최고 높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해볼까요? 마이너스 5로 묶어요. t제곱 마이너스 5, 4, 20 필요한 건 그러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5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 대해서 t-2의 완전제곱 5, 4 플러스 20이니까 45가 되겠죠. 아싸. 그래서 언제 t가 2일 때 그때 최고 높이는 45m가 된다. 그래서 그때의 높이는 45m이고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겠다. 그렇죠. 2초일 때 45m에 와 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2차 함수의 꼭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고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3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럴 때는 이건 어떻게 해주느냐. 잘 생각을 해봐요. 언제 최고 높이가 된다 그랬어요? 물체를 쏘아 올렸어. 쏘아 올리면은 최고 높이에 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최고 높이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쭉 올라갔다가 최고 높이에서 잠깐 멈추는 거죠. 그리고는 쭉 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쭉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쭉 떨어지는 거죠. 아하. 지호야. 최고 높이에서는 수업 시간에 했어요. 뭐가 0이더라? 그렇죠. 속도가 0이죠. 순간적으로 잠깐 멈춘다 그랬잖아요.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거라 했어요. 속도를 구해봅시다. 지호, VT는? 마이너스 10t. 요거 먼저 했군요. 더하기 20. 그렇죠. 그것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t는 2가 된다. 어때요? 아까 예상했던 거랑 똑같죠. 그럼 그때 최고 높이니까 x, 이것도 시간에 대한 식이에요. xt잖아요. 근데 t가 얼마일 때를 찾는 거예요? 2일 때를 찾는 거예요. x, t가 2일 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5 플러스 40 마이너스 5, 4, 20 20에 25니까 45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지면 준혁아 지면은 뭐가 0입니까? 그렇죠.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0입니다. 그때의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위치가 제로가 되겠느냐? 바로 x0을 말하는 거죠. x0. 쏘리. x가 0인 거죠. x0이 아니라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x가 0이 되는 거죠. x가 이거였잖아요. 어디 갔어? 요 녀석이 x가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요게 0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인수분해 된다.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위치가 0이 될 때 따라서 t는 5가 되겠네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은 아이고 t는 시간이야. 시간이 음수래. 말이 돼? 시간이 음수래.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쵸?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t가 5일 때예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때 뭘 구하라 했어요. 얘는 그때 5초일 때 그때 뭘 구하라고 속도. 그러니까 v5를 구하라. 5초에서의 속도. v 아까 구해놨죠? 네, v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5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다. 마이너스 30 미터 퍼 세크. 여기서 질문 나와야 되겠네요. 예, 여기서 질문 나와야 되겠네요. 선생님, 도대체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이것도 역시 복습이죠. 다 가르쳐 줬어요.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원준아 기억하니 혹시?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혹은 정방향. 반대로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후진. 역방향이란 뜻이에요.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0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진행 방향에 대해서 거꾸로 방향이 되겠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얘가? 탕 올라가는 거. 이쪽이 정방향이 돼. 플러스 방향이잖아. 지면에 떨어지는 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역방향이 되는 거죠. 그때의 속도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게 당연한 거죠. 끝. 3번.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밑줄 쳐야 되겠네요. 움직인 거리. 빨간 펜. 움직인 거리. 자, 문제에서 최고 높이가 45m라 했어요. 여기가 45m야.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바닥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25m 건물 위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혁아, 올라갈 때 몇 미터? 그렇죠. 올라갈 때 20m. 내려올 때 몇 미터? 45m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니 수혁아? 65m를 실제로는 움직였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지호야 이해됐니? 오케이. 2번 볼게요. 어떤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제동을 건 후 t초간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한다면 x는 60t-5t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제동을 건지 1번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 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이런 거죠. 열차가 쫙 달리다가 이 순간에서 브레이크를 빵 밟은 거예요. 그럼 바로서요? 브레이크 밟는 순간서? 그렇지 않죠? 끼익 하다가 여기 멈추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동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동거리.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멈추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멈추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이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케. 그때 t초간 움직인 거리.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t초 후에 여기까지 와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x는 바로 이게 위치가 되는 거겠죠. 기준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가 되는 거니까 x만큼 위치에 와 있는 거겠지, 채경아. 아, 얘가 의미하는 게 움직인 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에 t초 후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뭐가 돼요? 위치를 미분한 것이고 가속도는 그걸 또 미분한 것이고
2o-10t 플러스 60이 속도가 되는 거고요. 대입할 거 없어요. t초의 속도가 속도라고 버렸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과니까. 자,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장채경, 물리했나? 물리 안 했나? 송준아, 물리했나? 이건 물리 안 했어도 할 수 있어요.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속도라는 게 뭐예요? 가속도라는 게. 준혁아, 가속도 이 가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더할 가짜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고 있어. 이렇게 뛰고 있어. 그럼 더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줘야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지호가 나를 갖다가 쫙 밀어. 그럼 내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양수역이 갑자기 나를 갖다가 반대 방에서 이렇게 막아. 그러면서 하고 나를 밀어내.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돼. 뒤로 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원준아, F는? 그렇죠. MA잖아요. 질량이 있단 말이야. 그 질량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는 거예요? 가속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음수면은 F도 음수가 되는 거죠.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 물리 100다 가깝죠. 너 물리 안 하냐? 3학년 때도 안 해? 물리를 피했구나. 패션 이과인데. 물리를 해야 진짜 이과죠. 찐 이과죠. 양세호 물리. 김준혁 물리. 저희 패션 이과 하나 더 추가요. 지호 물리. 물리. 물리2. 용감한 이과. 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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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원 안 했는데 물투를 할 리는 없죠. 그죠? 화투? 화투도 안 해? 그럼 뭐해? 투는? 생투, 지투? 생투, 지투 하면, 그쵸, 패션 이과죠. 너는? 저도 생투. 뭔가 좀 비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최소한 화투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화투는? 화투 하나? 화투 안 해? 화투해? 물투, 화투? 물투, 화투, 생투, 지투? 필수야?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야? 왜? 담임선생님이 너 미워하는구나. 넌? 너도 다 하는 건 아니지? 그 중에 못 빠져? 화투만 빠져? 화생투는 빠지는 거야? 물투, 지투? 아니 뭐 그 정도는. 너는? 생명만 안 하고 화투하고 지투는 해? 물투하고? 와, 장난 아닌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해야지. 뭔가 이과가 뭔가 이렇게 막 물리투 이런 거 한번 해줘야 이과 같죠. 잘할 수 있어요. 가요. 그래서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치를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해서 나타냈습니다. 2번.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밑줄 정지. 준아, 정지. 뭐가 0이에요? 그렇죠. 속도가 0이죠. 어딨어요? 여기. 얘가 0이라고. 몇 초 후? 10초. 네? 속도가 0인데? 6초. 왜 갑자기? 네. 6초 후. 6초 후에 멈추는 거죠. 6초 후에. 네, 6초 후에.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6초 후.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그때 위치를 따지면 되겠죠.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초 후에 위치를 말하는 거죠.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t가 6일 때. 66에 360 빼기 5 곱하기 66에 36. 36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10-5가 됐죠? 그러니까 5가 되겠네. 5, 6에 30, 3, 5, 15. 180m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와, 그쵸. 기차 같은 거는요, 예, 기차 같은 거는 그 제동거리가 길죠. 아무래도.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띡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거죠. 다음. (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위치 x가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t제곱 플러스 5t 이다. 이때 점피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피의 방향이 바뀌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피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뭐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사실 여기에 운동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아까 원준이가 대답을 잘했었죠. 속도가 양수면 전진이고 속도가 음수면 후진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예요? 결국 V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 말이 바로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이 전진에서 후진 혹은 후진에서 전진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가 되는 겁니다. V의 부호가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일단 어디를 거쳐가야 되겠어요? 0을 거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 우리 뭐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한 번 미분한 것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극대극소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자, V의 부호가 부하가 뭐야? 부호가 바뀌었다. 자, 속도가요.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그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1 가운데가 마이너스 2t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t가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시간이에요. 마이너스 1과 3분의 5가 있어요. 속도 그래프는요. 속도는 2차 함수니까 속도는 이렇게 됐어요. 아, 근데요, 여러분. 속도는요. 자, 마이너스 1초라는 개념이 존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쵸? 시간이 음수라는 게 어딨어요. 사실은 이 그래프 전체는 아니고, 예.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속도 그래프는요. 이게 VT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VT가 플러스죠? T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플러스면 뭐예요? 전진이죠? 마이너스면 뭐예요? 후진이 되죠? 언제 바뀌었어요? 3분의 5초에서 바뀐 거죠. 어허. 여기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바뀌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때가 바로 언제냐? 시각은 T가 3분의 5일 때예요. 아하, T가 3분의 5일 때. 아, 여기서는 초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3분의 5라고 쓰면 돼요. 근데 그때 뭘 구하래요?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V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놓고선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3분의 5를 집어넣는 거죠. t에다 3분의 5를 집어넣는 게 3, 2, 6, 2, 5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겠죠. 와우, 끝.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8. 단위가 마이너스 8. 단위가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끝. 다음이에요. 이번에는 칠판을 좀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이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 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좌표라고 그랬죠? 결국 무슨 소리예요? 위치예요, 위치. 위치. 그걸 갖다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쓸게요. XP XQ 점 P의 위치, 점 Q의 위치. 점 P의 위치 먼저 앞에 나온 거죠? T 4승 마이너스 6T 3승 플러스 12T 제곱. 그리고 XQ, Q의 위치 MT. 이때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그랬을 때 M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 속도로 가야 되겠네요. VP, VQ. VP는요, 미분하니까 4T 3승 마이너스 36 18T제곱 플러스 24T VQ M. 그죠? 그럼 얘하고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얘하고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대요. 같아진다는 거는, 자,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선생님, 4T 3승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는 M이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이거 결국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래프 두 개로 찢어서 푸는 거잖아요. 아하, 두 개로 찢는 거예요. 하나는 Y는
4t 3승 마이너스 18t 제곱 플러스 24t라고 하는 3차 함수와 하나는 y는 m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y는 m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고정된 그래프 3차 함수와 움직이는 그래프 상수 함수 y는 m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점이 몇 번 나오면 되는 거예요? 3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하고 다르게 주의할 점 하나는 바로 t가 양수요 조건만 갖는다. 그죠? 근이 음수근이 나오면 안 돼요. 음수근이 나오면 안 되고 양수근만 나와야 돼요. 3차 함수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시다. 4, 3, 12t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 아싸 12로 묶었더니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니까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이 정도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하면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어허. 이해됐습니까? 어허. 자, 여기서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사항. 일단, 극소하고 극대를 좀 생각을 해요. 극소는 얼마가 됩니까? 극소는. 자, 2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네, 여기다만 집어넣을게요. 4 곱하기 8 마이너스 18 곱하기 2, 4 더하기 24 곱하기니까 48이 되겠죠? 4, 8에 32에 48이니까 80이 되고요. 빼기 4, 8에 32에다가 4, 1은 4니까 7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8이 돼요. 8. 여긴 8이 돼요. 8. 1을 넣으면 얼마예요? 28에서 18을 빼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0일 때. 0. t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0일 때는 얼마예요?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되겠죠? 어허, 이렇게 되는구나.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만 그리는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이거보다 어때야 돼요? 8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t축. 그러면은 이쪽은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t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니까 이 t가 음수인 데는 그리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 그럼 y는 m이라고 하는 것이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 즉 t의 근이 t라는 근이 딱 3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m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 둘, 3번 만나겠죠. 체경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m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다?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게 되겠다. 4번 문제는 속도가 속도에다가 뭐까지 추가한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그죠? 그 부분 추가한 겁니다. 다음 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밑줄 원점을 출발 처음 위치가 원점이에요. T 0 이상 6 이하 후에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여러분이 보는 이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VT.
6, 5, 4, 3, 2, 1, 2, 마이너스 2.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치의 미분이죠. 자, 우리 fx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제자가 시험 문제에 f'x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시험 문제 이렇게 속도는 누구를 미분한 거예요? 위치를 한번 미분한 거죠.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그래프가 주어지는 경우는 보통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로 갈라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빨간색 부분은 속도가 양수입니다. 속도가 양수란 얘기는 전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T축 아래에 있죠? T축 아래에 있으니까 속도가 음수죠. 속도가 음수면 후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할게요. 기억! 출발한 후에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맞죠? 2초일 때하고 5초일 때 전진에서 후진, 후진에서 전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억은 딩동댕동. 그래서 2번 바뀌는 겁니다. 니은번. 출발 후 2초에서 전피의 위치는 원점이다. 출발 후 2초에서의 위치는요. 자, 여러분, 내가 이래서 속도가 속도는 미분과 적분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직 적분, 그래도 다 배웠잖아. 자, 좀 이따 할 거지만 미리 얘기할까요? 잘 봐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고 그랬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고 하면 코피 납니다. 위치 아니에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이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은 위치는 뭐냐?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속도 dt입니다.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속도 dt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하.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속도 dt. 이게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 위치는 얼마였어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사실 처음 위치는 제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돼요. 적분이라는 게 뭐예요? 속도 그래프와 t축 사이의 면적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봐. 0초부터 2초까지 계속 뭐 하고 있어? 전진하고 있지. 얘들아, 처음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했어. 원점에서 2초 동안 계속 전진을 했어. 근데 기본적으로 출발 후 2초에서의 위치는 원점이다. 이게 말이 되니? 일단 X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계속 전진했는데 2초 뒤에 또 원점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탈락. 그럼 얼만큼? 위치가 얼만큼일까? 바로 이 넓이만큼 같다는 얘기죠. 2, 4의 절반이네요. 삼각형이니까 2에 와 있는 거죠. 2초에서의 위치는 2가 되는 거죠. 디귿번. 그래서 속도가 속도 이쪽은요. 미분과 적분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제로다. 자, 3초하고 4초는 상수함수죠. 지금 이 그래프는 속도죠.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렇지.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수함수.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3초에서 4초까지는 이게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라는 함수잖아요. 마이너스 2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3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는 가속도는 제로가 된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선만 좀 조심해줘.